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조금 최근 흐름이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좀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제가 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편안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주가 최근에 올라왔다가 오늘 좀 빠지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대북주는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대북주 관련주들이 분명히 급등락이 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적자 기업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대북주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HMM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6,82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82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지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여기서부터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 그러면은 이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거기다가 기업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매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손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급등락이 당연히 뭐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적자 기업인데도. 근데도 우리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만원 2,2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18,700원까지 내려가면서 우리는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평단 관리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자체는 끝나지 않았는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간도 동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가 좀 이슈를 기대할 만한 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연기금이 매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이 여러분들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충분히 뭐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시장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좀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슈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가 안전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 시장이 뭐 365일 맨날 빠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는 좀 매수의 기회, 그리고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또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항상 좀 시장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9개월,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비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고, 그리고 시장이 좀 애매하니까 이거 그냥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은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7월달이 힘들었던 만큼 8월달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저랑 좀 같이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 좀 여유롭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방에서 뭐 인증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인증이에요. 여러분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도 인증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월달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0만원 이상의 좀 수익을 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또 다른 좋은 종목들로 맨날 우리가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여유롭게 잘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분할적으로 엄청나게 좀 잘 잡았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7만원에서 한번 사고 또 여기서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좋은 종목,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사는 전략, 그래서 평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도 VIP방에서는 충분히 여유롭게 수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은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시장에 대해서 막 조정이 나오면 막 짜증나고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좀 그 관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만 좀 바꾼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위험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HMM 노사 내일 3차 뭐 교섭에 대한 얘기 자체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임금 단체 협상 난항으로 사상적 파업 위기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MM 육상노조는 이제 빠르면은 4차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노위 조정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도 있고, HMM 이 사측이랑 이 노조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 뭐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경력금을 두고 입장차를 지금 계속해서 못 좁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8년간 임금 동결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유로 25%의 인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 뭐 사측 같은 경우에는 HMM 같은 경우에는 4차 협상에서 이제 5.5% 인상의 경력금으로 월 기본급의 100%를 제시를 해서 간극 차이를 좀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계속해서 뭐 해운이 장기적으로 불황이 나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8년간 임금이 동결이 됐는데, 지난해에 좀 2.8%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노조 같은 경우에도 8%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노조가 인상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적 호조에 대해서 좀 최우선적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원만하게 좀 제가 뭐 어디 편을 드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역대 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물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선박이 부족을 해서 해운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노조가 이제 파업을 돌입할 경우에는 선박 부족 현상이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물류 대란은 더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원만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종목 투자를 보게 되면은 연기금에서도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그냥 연기금이 뭐 그냥 뭐 사는구나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무언가 내포적인 이슈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뭐 중국의 2차 배터리들이 안 좋다 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명신산업도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연기금이 너무나도 연속적으로 매집을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좀 연기금이 매집이 들어오면은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좋은 내용적인 부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대북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북주가 굉장히 급등락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기사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나도 세요. 파급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사가 나기 때문에 대북주들이 조금 아쉬운 흐름, 좀 급락,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북주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금강산 관련주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는데,
대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절반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산업군에 대한 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관련주만 대충 뽑아도 100개가 넘어요. 뭐 송전이라든지 철도, 뭐 인도적 지원, 뭐 식량 사료, 금강산, 뭐 건설 시멘트,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 핵심적으로 좀 걸러낼 거는 걸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뭐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나왔던 부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좀 적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왜냐, 아난티가 금강산이라도 묶이기는 했지만 좀 골프 이런 리조트랑도 묶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뭐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용평 리조트도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좀 올해 좀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컨센보다 과연 잘 나올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2년 동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적자 기업은 우리 손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난티라든지 뭐 용평 리조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잡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매출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성공단 이쪽을 관련해서 보면은 JST나 같은 경우에도 적자 기업이에요. 개성공단이 지금 굉장히 적자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급등락도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적자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뭐 상승이 나오고 뭐 하락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상한가를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자 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디에프도 참 흐름 자체도 아쉽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원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너무나도 안 좋았던 부분,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꾸준하게 상승,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그래도 꾸준하게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좀 포인트로 놓고 보고 있는 거는 대북주를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인도적 차원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원자재 가격이랑도 엮여 있는 부분, 그리고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당연히 곡물 상승이 나오면은 이쪽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북주랑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조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1분기 때 좀 잘 나왔던 부분, 그리고 경농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굉장히 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대북주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막 미치겠다 막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냥 적자 기업은 우리 그냥 깔끔하게 패스를 하고, 어차피 다 못 잡아요. 여러분들 대북주 관련해서 지금 뭐 100종목이 넘어가는데 100종목을 다 깔아서 사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적자 기업은 다 패스를 하시고 오히려 인도적 차원에서 좀 뭐 지원을 해주는 관련주들, 사료, 비료 이런 것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오늘 뭐 하락적인 부분이 큰 폭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뭐 여기서 뭐 엮이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가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굳이 잡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 큰 폭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왔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이쪽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개성공단 가건 말건 그냥 삭제해 버려요. 그리고 금강산 관련도 삭제해 버리고, DMG 이쪽에 대해서도 좀 삭제를 해 버리고, 오히려 인도적 비료, 자 이렇게 보면은 뭐 팜스토리, 그 다음에 뭐 조비, 그 다음에 경농, 오히려 물려도 여러분들 이쪽에 물리면은 그래도 한 번은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대북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굳이 무리해서 막 뭐 대북주를 잡고 뭘 해서 대북주로 다 깔아놓고 뭔가 계좌의 반전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딱 포인트만 몇 개 찝으시고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